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42년 7월 23일 길거리에 사람들의 자취가 다 감춰진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 아리따운 여성 한 명과 이 대사관에서 부관으로 일하고 있는 찰스라는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본 경비는 익숙한 듯 피식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게 되죠. 사실 이 두 사람은 지난 며칠간 거의 매일 밤 대사관에서 미래를 벌이고 있었고 경비는 작은 대접을 받으면서 눈 감아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경비에게 오늘 밤은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있는 일이었긴 했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며칠째 찾아와서 대사관에 한참이나 머물다 가니까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게다가 지금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이 건네주는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다르게 깊게 잠든 적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들던 경비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중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부관과 함께 온 애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아차! 그는 황급히 사과를 하고 문을 닫고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와, 이런 전쟁통에도 저렇게 사랑을 나눌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평범한 불륜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에이미 엘리자베스 소프, 하지만 코드네임은 신시아. 그녀는 미국과 영국을 돕는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남성 찰스 브루스는 그녀에게 빠져서 에이미의 일을 도와주게 된 프랑스 대사관 부관이었는데 두 사람은 이날 일생일대의 작전 중이었고 사실 이미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에이미는 도대체 왜 옷을 벗고 있었던 걸까요? 1942년 당시 미국과 영국은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북아프리카를 빼앗을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랑스 정부의 해군 암호를 알아내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독일군에서 가져온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암호가 아닙니다. 독일은 평범한 글자를 암호로 바꿔주는 소위 암호 생성기 에그니마를 사용 중이었고요. 이 정보를 다 뿌려놓고 이걸 해독해야 하는 어떤 해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아군에게는 매달 새로운 암호 체계와 이를 풀 수 있는 그 해답이 적힌 책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암호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은 암호를 해독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스파이였던 신시아는 암호 책을 빼돌려 오라는 업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훔쳐만 나온다면 독일이 누가 훔쳐갔네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새로운 암호로 변경할 게 뻔하니까 이 두꺼운 암호 해독책을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서 알아와야 하고 책은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게 그녀의 임무입니다. 이 에그니마 암호는요, 당시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죠. 히틀러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지난 전쟁의 가장 큰 패배 원인으로 정보의 노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의 암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독일은 당시 금융계에서 보안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에그니마에 주목하게 됩니다. 1918년 독일인 아우트루슈르비우스가 발명한 에그니마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타자기와 유사하게 생긴 모양으로 알파벳이 새겨진 원판 3개와 자판으로 구성된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판 키 하나를 누르면 3개의 원판이 회전하면서 매우 복잡한 체계에 의해 암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암호의 경우의 수가 1해 5,860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이죠. 독일이 이를 군사용으로 개량했고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무적의 암호 생성기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이 에그니마는 원판의 기본 설정 자체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암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혹여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해독했다고 한들 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군은요,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후반에는 원판을 3개에서 4개, 5개까지 늘리면서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바꿔갑니다. 에그니마, 당시로서는 전혀 풀 방법이 없어요. 완벽한 암호 체계로 불렸죠. 한편 영국 정보국은 이 암호가 독일군의 중요한 군사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키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스파이 본부에 세계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을 불러 모았죠. 당대 최고의 수학자 앨런 튜링도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여 2년에 걸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끝에 에그니마의 암호학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는 BOMB이라는 암호 해독기를 드디어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기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불현듯 나타난 한 여성이 당시 영국 안보협력국의 국장이자 뉴욕 스파이 담당자였던 윌리엄 스티븐슨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게 됩니다.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 높은 윌리엄 스티븐스가 그걸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 에그니마 암호키가 촬영된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영국을 비롯해서 각국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암호 해독을 하고 겨우 만들어냈는데 이 그들이 제대로 풀지 못한 비밀, 그 암호키를 그녀가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에이미 엘리자베스 소프였어요. 미 해군 아버지를 둔 에이미는 덕분에 어린 시절 다양한 곳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자유롭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대 여성들보다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던 1929년 워싱턴 사교 클럽에서 당시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서 팻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듬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아서는 에이미보다 2배 가까이 나이가 많은 40대였고요. 1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건강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활발한 에이미 그리고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아서는 두 사람 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이때부터 에이미는 좀 더 주체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로 결정하죠. 그러던 중입니다. 아서가 이제 대사관에서 일을 하니까 스페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스페인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스페인 내전 속에서 영국 비밀 정보국을 돕는 일을 에이미가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감옥에 갇힌 목사나 조종사들을 이제 구해오는 그런 업무를 지시받게 됐는데, 이후에 대사관에서 이제 일을 한 남편이 또다시 폴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폴란드로 가게 돼서도 거기에서도 이제 그쪽의 사교계를 주름 잡으면서 사람들을 막 여러저러 사귀고 그러면서 비밀 정보국을 도울 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녔던 거죠. 사실 그녀는 여러분이 사진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 게다가 어렸을 적 외국 경험으로 인해서 훌륭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특히 외교부 직원들은 그녀의 관심을 받으려고 고급 정보를 술술 내주게 됩니다. 처음 그녀가 얻은 정보는 히틀러의 유럽 정보 계획이 담긴 나치 지도였다고 해요. 이건 당시에 굉장한 정말 놀라운 정보였는데 영국 수상이 이 정보를 보고도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에이미는 정식 요원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원하는 것도 없이 그냥 비밀 정보국에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갖다 주니까 이 모습이 충분히 의심스러웠을 수 있죠.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그녀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자발적인 스파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1937년 그녀는 폴란드 외교부 부관을 유혹합니다. 밀회를 빌미로 기밀실에 들어갔고 약이 든 위스키를 그에게 먹여서 깊게 잠들게 만들어버렸죠.
이 틈을 타서 독일군의 암호 에그니마의 비밀이 숨어있는 금고를 열었고요. 감춰둔 마이크로 사진기를 꺼내서 에그니마 암호 해독책을 다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녀 혼자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에이미에게 암호 키를 전달받은 이 윌리엄 스티븐스는 각국 전문가들도 풀 수 없었던 무적의 암호를 풀어낸 이 평범한 여인, 그 여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정식 스파이로 발탁합니다. 에이미는 이때 남편에게 미안하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바로 스파이들의 집합소인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코드네임은 신시아라고 불리게 됐고요. 전문 스파이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이후 그녀가 첫 번째 받은 임무는 이탈리아 해군의 암호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해군 장교였던 알베르토는 에이미와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사실 10대 시절 사교 클럽에서 그녀를 만나 한번 빠진 적이 있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에이미가 그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알베르토는 푹 빠져버리게 됐죠. 오히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물량 공세를 펼치던 중 에이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의 암호를 알려달라고요. 사실 알베르토는 오랜 시간 군에서 장교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매너리즘으로 인해서 직업의 충성도가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암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에이미가 획득한 암호 덕에 연합군은 마타한 해협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실제로 그녀가 한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도 그녀의 성공적인 스파이 작전은 계속됩니다. 영국 스파이 소속이었던 에이미, 한 번은 미국과의 합동작전에도 투입이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프랑스 대사관으로 히틀러의 북아프리카 전쟁에 관한 계획이 담긴 암호가 매일같이 전달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걸 중간에서 가로채는 데는 성공해요. 하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에이미가 투입하게 된 거죠. 에이미는 신문 기자로 위장하고 프랑스 대사관이던 찰스 브루스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초록색 눈, 게다가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아름다운 여인 에이미가 다가오자 당시 오랜 결혼 생활로 이미 좀 흥미를 잃어가던 유부남 찰스 브루스는 금세 그녀에게 빠져버리게 되고요. 찰스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해독된 암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정보국에서는 이 정도의 암호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에이미에게 암호책 자체를 빼돌리라고 지시합니다. 에이미는요,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에 빠진 찰스에게 직접적으로 그 암호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사실 찰스는 나라를 배신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책이 보관된 금고를 아예 열 수 있는 등급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자 에이미는 프랑스 정부 대사관의 암호 책임자 장 데라그랑빌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서 그에게 어쨌든 그 암호책을 좀 뒤로 빼돌리려고 하는데 그랑빌은 이걸 거절하게 되죠. 오히려 다음날 이 에이미가 기자로 위장했다는 것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하자 에이미는 다시 찰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랑빌을 처리하기 위해 찰스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녀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찰스가 스파이랑 내통했다라는 사실이 탄로난다면 사실 찰스에게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기에 그랑빌이 이 에이미의 정체를 폭로하기 전에 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에이미의 전략이었죠. 이 찰스는 더 높이 있는 대사에게 찾아가서 그간 대사가 당신이 하려고 했던 이 나쁜 불법적인 일들을 지금 그랑빌이 퍼뜨리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를 들은 대사는 그랑빌을 쫓아냅니다.
우선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작전이 끝나지 않았죠. 금고 책임자를 매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젠 금고를 그냥 직접 열기로 합니다. 1942년 7월 19일 에이미는 찰스와 함께 대사관 금고를 열기 위해 들어갑니다. 이때 금고 따기 전문가였던 코드네임 헌터, 조지아 크래커도 합세하게 되는데요. 작전은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찰스와 에이미의 목숨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 간의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찰스와 에이미는 먼저 미래할 장소를 찾는 듯 경비를 속였고 경비견과 그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인 뒤에 잠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금고 임무를 맡은 조지아의 작업 속도가 너무도 느립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기 전에 시작한 이 작업이 늦은 새벽이 돼서야 금고가 열리게 된 거죠.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촬영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돌아 나와야 했죠. 이틀 후 그들은 두 번째 시도를 했지만 이날은 그 금고 전문가인 조지아 없이 진행을 해야 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7월 23일 그날 밤 세 번째 시도가 이어집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었죠. 자연스럽게 대사관에 침투를 한 두 사람은 금고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에이미가 갑자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요. 찰스는 이 상황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에이미가 사실은 어디선가 나는 인기척을 듣고 만일을 대비해서 옷을 벗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발견하면 마치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경비가 돌아갑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임무로 되돌아갔죠. 잠시 후 조지아가 방에 진입을 했고요.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무사히 암호책을 꺼내 마침내 모든 내용을 촬영한 뒤에 빠르게 책을 금고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하게 되죠. 에이미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획득한 암호키는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사 정보를 획득했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손쉽게 승리를 이뤄냈어요. 이후에 카사블랑카, 알제라는 지역을 점령했고요. 이 승리로 인해서 히틀러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에이미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겠네요. 에이미의 공은 엄청났지만 신분이 스파이였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고요. 성과를 남들에게 알릴 수도 칭찬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녀에겐 도대체 무엇이 남았을까요?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에이미는 스파이 생활을 그만두고 찰스 브루스와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찰스는 자신의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에이미와 결혼식을 올렸고요. 프랑스로 건너가 두 사람은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되죠. 에이미는 1963년 53세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여태까지 영화 한 편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에이미, 스파이 신시아, 코드네임 신시아로도 불리고 있는 그녀의 활동 내역 그리고 업적은 현재까지도 소수의 내용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FBI가 보관하고 있는 그녀에 관한 문서는 65페이지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약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녀가 그 혼란했던 시기 유럽과 미국과 영국을 다 누비면서 어떤 비밀 작전에 투입됐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